브런치는 제가 가장 믿고 쓸 수 있는 펜이고 딱 깔끔하게 정돈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글을 정말 예쁘게 플레이팅 해주고 글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되게 든든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더레이터를 진행하게 된 정혜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마케팅 일을 계속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브런치에 계속 글도 쓰고 책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이자 심리상담가로 일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브런치 7회 수상작으로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김혜령입니다. 저는 오늘도 출근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스테르랑이고요. 직장이라는 본업이 있지만 브런치 덕분에 이렇게 책도 내고 또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글쓰기 강의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정말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에세이를 쓰고 있는 고수리 작가고요. 저는 브런치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되게 여러 장르의 글을 쓰고 있고요. 우리는 달빛을 도발할 수 있다랑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야 만다라는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니면서 계속 글과 관련된 활동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런치를 알고 있던 다른 분이 저한테 추천을 했어요. 혜령이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언니 이거 왠지 언니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추천을 막 여러 번 받다 보니까 브런치가 뭐지? 이렇게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하나씩 저도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작가라고 불리긴 했지만 진짜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서 진짜 작가라는 그런 자의식은 없었거든요. 그때 마침 브런치를 되게 초창기에 갔어요. 갔는데 작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작가라는 호칭이 너무 좋아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제 작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작가됐다! 이랬어요. 작가됐다! 소리를 질러서 친구들이 무슨 소리야 너 원래 작가잖아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작가됐다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이제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도 없고 회사를 위해서만 그런 소모적인 삶을 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집에 와서 또 정작 하는 거는 이제 핸드폰을 뉴스 보고 남이 올린 SNS 피드 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소비적으로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소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를 생산해 보고자 고민하다가 뭘 생산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블로그에다 쓰고 있는데 내가 글 쓴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운명같이 브런치를 만났고 브런치 인터페이스를 보고 완전히 딱 빠져버리거든요. 회사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 블로그에 뭐 여행 얘기 이런 거 쓰거나 그냥 일기 쓰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좀 브런치에 내가 좋아하는 내 글을 모아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스테르담 작가님처럼 그 UI가 너무 글쓰기 너무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기획 어떤 글 쓸 건지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나를 소개하는 문구를 처음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날로그한 취향을 가진 마케터라는 문구를 그때부터 쓴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저 자신을 소개할 때 브런치 덕분에 이제 작가라는 정체성도 가져오게 되고 이게 하나씩 늘어났던 것 같아요. 정체성에 있어서도. 그 작가 신청하는 그 단계가 되게 좀 떨리고 무섭고 하기는 해도 그게 되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진짜 들었어요. 떨어져도 되게 좋은 경험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네. 투고해보셨나요? 네. 작가인데 투고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곳에 떨어지기도 투고를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되는 곳이 얼마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나를 굉장히 잘 어필했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뭔가 부족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계속 그냥 그렇죠. 멈추지 성장하는 거죠. 않으면 길이 또 다른 길로 뭔가 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브런치는 되게 좋은 수단인데 본질은 글쓰기고 근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글쓰기가 이제 평가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브런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글쓰기를 멈추면 안 되는 거고 뭐 브런치가 사실은 내 글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브런치는 될 때까지
제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부록이 넘어서부터 글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삶의 목적이나 이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그냥 누가 저한테 너 왜 살아? 네 삶의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뭐 월급 받고 그냥 뭐 승진하고 그러는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 쓰고 난 다음부터는 제 어떤 삶의 방향을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생산자의 삶을 살겠다. 어. 이렇게 세팅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삶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이제 직업적으로 글을 쓰긴 했지만 방송 작가로서 근데 그때는 구성일 위주였고 글을 쓴다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그동안에 혼자서 틈틈이 썼던 글을 이제 퇴고와 퇴고를 고쳐서 이제 공적으로 내놓는 그러니까 사적인 글쓰기에서 공적인 글쓰기로 넘어가는 그 장이었던 거예요. 전환점이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약간 첫 번째 글도 진짜 신경 써서 올렸던 것 같아요. 그거 올리고 나서 30일 동안 매일 글쓰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30일 동안 글을 쓰고 나니까 독자가 생기고 댓글이 달리고 출간 제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쓰던 글이 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글이 에세이였다는 걸 사적인 글쓰기에서 공적인 글쓰기로 넘어가면서 그걸 깨달았고 그리고 이후에도 꾸준히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에세이 작가라는 정체성을 얻었고요. 저는 처음에 브런치에 글 썼을 때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글을 올리면 제가 먼저 공유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뭔가 아, 나는 글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정체성을 브런치 덕분에 제가 되게 이게 편안해지면서 조금 더 내 글을 내가 공유해도 되는 거고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브런치 전에는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나를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글을 쓰면서 저도 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았던 생각이 오히려 이제 글 쓰면서 명확해지고 그리고 말할 때도 내가 썼던 문장으로 말하게 될 때 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던 게 자존감이 사실 높아졌어요. 이거 하면서. 원래는 막 되게 재주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꾸준히 뭘 하지도 못하고 그냥 회사 일은 하고 있지만 뭐 특별히 내가 뭘 잘하는 거 없고 꼼꼼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부지런한 것 같지도 않고 스스로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브런치에 이제 글이 쌓이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눈으로 이렇게 쌓이는 걸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런 걸 했네? 나도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네? 이런 거를 이제 처음 내가 스스로 그런 뿌듯함을 느껴본 거예요. 원래 책 출간하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맞아요. 대단해 보이고 따로 있는 줄 네, 알았어요. 네. 그런 사람. 그 세계가 그냥 네. 다른 세계 같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책을 딱 얼떨떨하게 출간 제안이 오고 뭐 하니까 얼떨떨하게 내게 되잖아요. 그때 너무 이상했어요. 기분이. 내가 뭔가를 내 삶이 좀 바뀌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글로 작가님이라는 말을 듣는 거 말고 처음으로 그 첫 미팅 때 편집장님께서 작가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색하고 너무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 이름을 듣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게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책을 출간한 것 자체 그게 저한테 제일 낯선 경험이면서 새로운 경험이면서 뭔가 브런치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나 연결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직의 기회도 뭔가 제가 스타트업 마케터로서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 글을 보고 저를 궁금해하는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거나 근데 그런 게 흔하진 않잖아요. 먼저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뭔가 되게 저 스스로 나는 이거는 잘 못하지 않을까라고 단정 지어놨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되게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글쓰기 강의할 때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 꼭 글을 쓰고 글을 많이 모아둔 다음에 책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에 몇 안 되는 갑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작가가 갑이잖아요. 맞아, 출판사가 맞아요. 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도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글쓰기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금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기적인
작가도 맡은 일이라서 브런치를 하고 또 글을 쓰고 책을 내면서 어떤 페르소나도 하나 더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상상도 못했던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한 영역 나눔이 있는 삶이 가장 큰 변화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약간 감각적인 부분이 되게 부족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브런치는 그냥 글만 쓰면은 거기서 알아서 그냥 딱 깔끔하게 정돈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딱 글 쓰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냥 거기에 그냥 계속 시간을 쓰다 보니까 뭐 별다른 다른 뭐 산만하게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브런치를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브런치 레스토랑 다 보셨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빵 하나를 내놓더라도 되게 있어 보이게 이제 플레이팅을 해주는 컨셉이기 때문에 브런치 팀의 이제 마음이 그거였대요. 작가님들의 글을 정말 예쁘게 플레이팅 해주고 있어 보이게 만들고 싶은.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이고 내가 아무리 중구난방하게 글을 써도 그거를 이렇게 있어 보이게 다 이렇게 모아주고 꾸준하게 글을 쓰게 해줄 수 있는 게 브런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 독자들이 그러니까 좀 달라요. 다른 플랫폼 독자들. 네. 어떤 면이 다르냐면 독자들이 일단 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긴 글을 읽어줄 수 있는 독자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많은 독자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실제로 또 브런치 작가님들이시고 글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뭔가 글쓰기를 정말 좋아하고 글을 정말 좋아해서 내가 정말 좋아해라는 그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딱 그 글이라는 본질에 가장 집중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계속 갈수록 기능도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거진 형태로도 내가 만들 수 있고 아예 내가 책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기획해서 북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이게 진짜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거 그게 또 진짜 큰 장점인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첫 책이 불안이라는 위안이거든요. 음. 근데 그때 제일 큰 관심사가 불안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고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사람들한테 지금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그리고 생각거리, 관심거리를 글로 써보는 거를 추천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자기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가장 많이 사람들하고 얘기하게 되는 주제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은 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에 브런치 글을 쓰다가 이제 그 브런치 프로젝트를 보고 어떤 주제로 이제 글을 묶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막 불안에 관련된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막 책을 찾아보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막 좀 조언도 듣게 되고 강연도 들으러 다니고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식으로 글감들이 막 모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책도 내가 그때 제일 관심 있었던 주제에서 시작된 책이 또 행복에 관련된 책. 그 다음 책이 또 이제 뭐 마음 챙김이나 마음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거에 대한 책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노하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냥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많은 관심이 있는 거, 그리고 고민거리 이런 게 결국 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이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페르소나를 나열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열한 페르소나를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저희는 그 페르소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일단 3개 정도만 뽑아도 충분해요. 근데 그 3개가 나오는 그걸 보면은 자기의 가장 두꺼운 순으로 나오거든요. 페르소나가 두꺼운 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딱 직장이 먼저 떠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게 본업이니까. 그래서 그 본업이라는 직장인을 그냥 평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뭐 그 직군으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직책으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거를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소재가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그 추천하는 게 가장 먼저 글을 쓰고 싶으면 업세이에 대해서 써라. 왜냐면 나의 업이 섞인 어떤 에세이는 가장 두꺼운 페르소나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가장 두꺼운 페르소나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얘기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쏟아지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뻔해 보일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땐 또 되게 약간 맞아요. 유니크한 일이고 다른 영역의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정말 자부심을 갖고
내 페르소나에 대해서 가장 두꺼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는 게 정말 소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뭔가 글을 써야지가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찾아서 저는 한 문장으로 옮겨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한 문장으로 나오면 그 문장에서 뭔가 확장을 하거나 덧대거나 이게 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하나의 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노하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모를 할 때도 그 문장을 써놓고 막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지내다가 뭐 읽은 책에서 뭔가 어떤 구절이 와닿거나 아니면 영화에서 뭔가를 느끼거나 하면은 그 문장 아래에다가 메모를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글로 쓸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른 에세이를 쓰고 있다 보니까 업세이가 아니고 그 외에 만약에 뭔가 내 삶에 대해 쓰고 싶거나 내 감정이나 마음에 대해 쓰고 싶다면 이게 따로 뭔가 노하우는 아닌데 그 옛날에 그 인강장에서 작가 일을 할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일반인 분들을 계속 취재를 하면서 그분들의 20일 동안 일상을 찍어가지고 와요. 그냥 CCTV 돌리듯이 그 일상을 찍어온 영상에서 장면을 뽑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한 편의 드라마가 되거든요. 근데 인강장 같은 경우는 휴먼 다큐가 아니라 다큐 드라마라는 장르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구성이 일단 들어가거든요. 이게 약간 글쓰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 구성이 딱 맞춰지면 진짜 평범해 보이는 사람의 일상인데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희노애락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한 편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평범한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야기는 있다라는 그런 걸 배웠는데 그래서 저처럼 뭔가 삶에 대해서 쓴다거나 뭔가 감정이나 마음에 대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냥 일상을 일기처럼 계속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기랑은 조금 다르지만 일단 공적인 글쓰기로 브런치에 올리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느꼈던 것, 내가 보고서도 뭔가 성찰했던 것 그런 것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으다 보면 뭐랄까 한 편의 에세이가 되기 마련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꾸준하지도 않았고 정말 항상 목표를 높게 잡고 이만큼 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글쓰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잘했던 게 하나가 제 자신과 타협을 했어요. 글쓰기만큼은 목표를 주시면 괜히 목표 이렇게 했다가 예를 들면 목표를 정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하루에 글 하나, 일주일에 글 10개, 1년 안에 책 한 권 내기 하고 그걸 못하면 너는 글 쓰지 마. 이렇게 기결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자신과 타협을 했죠. 우리 있잖아. 저희 글쓰기만큼은 목표를 두지 말고 쓰지 않아요. 편하게 스스로 괴롭히지 말아요.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슬럼프나 이런 게 저도 이제 막 쓰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창작의 보통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안 나올 때는 그때를 떠올려요. 그 목표를 조심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뭐 책을 낸다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뭐 이거 원고를 마감한다든가 일주일에 글 뭐 몇 개를 채운다든가 하는 거를 안 하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목표를 안 두고 그게 가장 좀 저한테는 가장 특효약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슬럼프 오신 분들한테 그 시간 그냥 즐기라고. 사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회사 다니다가 일 확 몰아치고 나서 번아웃 되면은 쉬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처럼 쉬면 혜연 작가님처럼 쓰고 싶은 이야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 동안 분명히 나는 마음 편히 쉬지 못했을 하긴 거예요. 했을 뭔가를 봤을 거고 뭔가를 만났을 거고 뭔가를 읽었을 텐데 그것들이 또 쌓여가지고 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은 그냥 쉬시고 진짜 쉬면서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자극을 받으려고 해요. 어떤 글은 읽으면 나도 쓰고 싶어지는 글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찾아 읽고 내가 피곤하거나 글이 쓰기 싫어질 때 그런 거를 읽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쓰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일 글쓰기 어려운 게 그냥 딱 백지잖아요. 제일 처음에 막막한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써요. 아무 말이나 써서 일단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정을 한다. 그러면 좀 의욕이 나더라고요. 사실 글 쓸 때 의욕이 안 날 때가 좀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맞아. 네, 근데 어디서 봤는데 의욕이 나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의욕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끔 하는 게 이제 뭔가 정말 엉성한 초고, 뭔가 엉성한 첫 메모, 엉성한 낙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그런 식으로 좀 돌파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작가님처럼 안 써지니까 그냥 안 썼던 것 같아요. 안 쓰고 네. 맞아요. 그런 그래서 시각- 제 브런치에 비어있는 기간이 몇 달 있어요. 그때가 제 슬럼프였거든요. 근데 분명히 뭔가는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모장이나 그냥 제 노트에는 쓰는데 이게 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를 스스로 압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거를 내려놓고 조금 가볍게 쓰면 되는데 오히려 맞아. 저도 되게 긴 호흡의 글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 가볍게 힘 빼고 하는 걸 오히려 더 잘 못해요. 그래서 힘 빼고 하는 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뭔가 힘 뺀 거 자체의 그 매력이 있는데 사실 더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글 쓰면서 나아진 좀 변화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마음이 정돈된 게 있어요. 뭔가 그 전에는 좀 산만하고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글 쓰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글을 진짜 쓰면은 그게 나오면서 또 글을 정돈하면서 마음이 결국엔 정돈이 되니까 그런 시간을 계속 주기적으로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비해서 확실히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고 정돈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좀 정돈되는 기분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마음이 글이 되면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 쪽을 뭔가 전공을 한 건 아닌데 글쓰기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상담할 때 들었는데 들었던 얘기랑 똑같은데요? 막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진짜 글쓰기가 마음이랑 연결이 되어 있구나. 심리 쪽을 전공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글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다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통해져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있고 그리고 제가 1년 반 동안 마음 쓰는 밤이라는 이제 글쓰기 모임을 오랫동안 이끌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름을 붙여서 주제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뭐 슬픔, 고독, 뭔가 내가 느끼는 감정과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오셔서 쓰면서 진짜 많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야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글쓰기가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교육받고 학습된 그런 감정이나 마음이 아니라 뭐 남들이 되게 좋다고 여기는 뭔가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그 우울하고 슬프고 상처받고 그런 마음까지도 이제 솔직하게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리베카 솔닛이 했던 말인데 글쓰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진짜 공감을 한 게 저는 뭔가 힘든 경험이 있어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그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그냥 거의 저 혼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저 혼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글쓰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의 힘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개인적인 얘기를 썼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공감을 해줬을 때 그게 또 그러니까 이미 쓰면서 나는 한번 치유의 작업을 거쳤는데 아까 댓글 달아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되게 그 작은 댓글 같은 게 뭔가 공감을 받았다는 게 엄청 큰 힘이 되면서 또 한 번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글을 정말 예쁘게 담아주고 어설픈 음식이라도 좀 더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릇이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브런치는 인문학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께서 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기술로는 부족하다. 인문학이 결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기술과 어떤 사람의 만남을 생사시키는 브런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브런치가 사람들의 어떤 꿈을 이뤄주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담아주고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그러니까 기술로 시작했지만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그다음에 힐링하고 그다음에 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펜이라고 생각했어요. 펜. 그러니까 브런치는 제가 가장 믿고 쓸 수 있는 펜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나를 애정으로 사랑해주는 펜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감동받았던 건 글쓰기를 위해서 얼마나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지 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거기에 시대와 환경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해왔거든요. 그게 되게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오랫동안 브런치에서 글 쓴 작가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변하고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까지도 되게 세심하게 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힘, 살필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서 다른 글 쓰는 작가님들도 계속 오래도록 지지해줄 수 있는 팬으로서 이런 역할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어요. 저는 계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러 가지로 많이 나아진 면들이 많으니까 제 마음이 나아지기도 했지만 직업이 바뀌기도 했고 더 좋아졌다 이런 것보다 어쨌든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끔 해줬으니까 기회가 열리고 여러 가지로 내가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그 계단을 걸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브런치에 바라는 점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쓰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글 쓰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나를 나아지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쓰게만 해주면은 어쨌든 더 나아지는 거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일들을 겪을 테고 요즘은 특히 더 집에 있는 분들도 많고 좀 마음이 힘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결국에는 많이 쓰게끔 독려하는 일을 브런치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사람은 약간 보상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좀 더 다양하게 한다던가 좀 작게라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훨씬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쓰고 많이 나아지고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글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되게 든든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글 쓰기에 집중할 수 있게 기회도 연결해주고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그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뭔가 확장을 해도 이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본질을 가져가면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글을 쓰셨으면 좋겠고 브런치 작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어떤 연결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브런치 덕분에 또 이런 인연이 생긴 거고 마지막으로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박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